안녕하세요. 인천 명현초등학교 교사 김기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공중에 떠 있는 무중력 구조 텐세그리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공중에 어떻게 떠 있지, 공중에 떠 있는 어떤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중력 탁자 만들기. 우리가 배운 구조로 무중력 탁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배운 텐세그리티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에 어떻게 떠 있지? 어떤 물체가 공중에 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은 텐세그리티 타워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 옆에 있는 그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이 어떤 구조인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해보세요. 자, 어떤가요? 그렇죠. 어떤 막대가요. 막대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케이블에 의해서 줄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굉장히 잘 균형이 잡혀서 세워져 있어요. 이것을 이제 텐세그리티 타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떠 있을까요? 여기서 텐세그리티라는 말이 있죠. 이 텐세그리티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텐세그리티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세그리티는 텐션, 인장과 스트럭처 인테그리티, 구조적 안정, 이것이 합쳐진 말인데요. 그래서 텐세그리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체는 누르는 힘과 힘인 압축력을 받게 되고 케이블은 이제 당기는 힘인 인장력이 이제 받게 됩니다. 이 두 힘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형을 잘 이루게 되면 구조가 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텐세그리티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사진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세운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둥이 케이블 줄하고 잘 균형을 잡혀 있는 게 보이죠? 이게 텐세그리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텐세그리티 구조를 왜 쓰게 되는지 또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텐세그리티 구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또 이제 살펴보도록 그림을 그렸는데 이 보면 그 압축제인 녹색 있죠? 기둥이 보이죠? 이 기둥이 이제 모이는 곳에 한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 왼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케이블이 잘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케이블로 인해서 양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 기둥재를 잘 버틸 수 있게 잡아주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텐세그리티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텐세그리티를 쓰면 좋은 점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텐세그리티 구조를 쓰게 되겠죠. 잘 살펴보면 굉장히 중간에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조물, 그러니까 그 기둥이 몇 개와 그 줄만 있으면 굉장히 높게 구조를 쌓을 수도 있고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부재로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탄성이 있습니다. 그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지지할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림 있는 지진이나 진동과 같은 외부적인 힘에 유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기도 하고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텐세그리티 구조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텐세그리티를 이용한 하나의 구조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들 것은 무중력 탁자라는 겁니다. 무중력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중력이 없으면 떠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탁자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만들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결과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에 아래 구조가 비슷한 게 있는데 지금 판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탁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되는지 만들면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무중력 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중력 탁자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무중력 탁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그 실이 보이죠? 텐세그리티 우리 원리에서 봤던 그 인장력, 이렇게 인장력을 버틸 수 있는 그 케이블 역할을 하는 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압축재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 봐야겠죠. 거기에 쓰이는 것들이 나무 재질의 그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둥 두 개가 보이죠. 이것을 이제 압축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하고 위에가 있어야겠죠. 위 상판하고 하판 이렇게 하중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 재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 재료들을 연결하는 접합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상판과 이 기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기둥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접합 지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끼워주고요. 여기 있는 기둥이 보이죠? 이 기둥을 가지고 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빠지겠죠. 여기 있는 그 구멍이 보일 거예요. 여기 구멍에다가 나사를 결합해 주면 여러분이 훨씬 더 단단하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나사를 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단단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드라이버가 뾰족하니까 드라이버 할 때는 힘 방향을 잘 고려해서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옆에 보면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를 완성했죠. 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앞 밑에 바닥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연결을 해주도록 접합 부위를 나사로 돌려주겠습니다. 나무가 쪼개질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한 힘을 주면 나무가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이 됐으면 그 고정된 만큼만 여러분이 힘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사를 처음에 고정할 때 잘 꽂을 수 있도록 자국을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걸 연결해 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실로 연결을 해줘야겠죠. 아까 배웠던 부분을 좀 상기시켜 볼게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기둥을 이제 압축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압축제가 이제 인장력, 그다음에 그 줄로 연결해서 인장력으로 버텨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사이를 이 실로 이렇게 연결해 줄 겁니다. 두 개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연결한 길이는 4cm 정도로 할게요. 4cm 정도로 길을 맞춰서 우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할 때는 여기 구멍이 보이죠? 이 구멍으로 넣을 텐데요. 이렇게 잘 안 넣어질 수가 있어요. 안 넣어질 때는 이 끝을 좀 뾰족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실들이 풀어지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좀 팁을 알려주면 여러분 손 소독제 있잖아요. 약간 이제 젤 형태로 소독제를 조금만 해서 이 끝에를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끝에가 좀 뾰족하게 되면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잘 들어가게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적었나 보네요. 벌어지네. 더 좀 많이. 이렇게. 자, 통과가 됐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자, 통과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한쪽을 고정시키면 좋아요. 한쪽을 고정시킨 다음에 다른 쪽에 길이를 맞춰주면 편리하겠죠. 고정할 때는 이 고정핀을 활용하면 되겠죠. 자, 고정핀은 여기 이 구멍으로 해서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러면 이쪽 방향은 고정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쪽 인장력을 버티는 이 선의 길이를 좀 재봐야 되는데요. 자, 이 길이를 자, 이쪽하고 이쪽 길이를 좀 재보도록 할게요. 이제 4cm 정도 길이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줄 길이를 보고 대략적으로 4cm를 표시를 해서 이 정도네요. 자기를 볼펜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길이에 맞게 당겨주면 되겠죠. 자, 당겨주면 자, 선생님이 여기 볼펜으로 한 개 보이죠? 이 길이에 맞게 당겨주고 거꾸로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고정핀으로 여기를 고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남아있는 줄은 이따가 완성된 다음에 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자, 우리가 배운 텐세글티 구조는 이렇게 압축제와 그 다음에 인장력 간의 줄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탁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것을 이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네 방향의 줄을 또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감을 맞춰서 우리가 힘의 균형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네 방향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장력에 이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네 방향의 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연결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위치에 실을 4개를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자, 접합 부분을 연결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들어갈 때는 손도꼭지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높이를 처음에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자, 앞으로 보고, 자, 이렇게 높이를 좀 완성을 해줘야겠죠. 자,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오는지 기둥의 길이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재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길이면 되겠네요. 저 길이로 잡아주고 넣어주면 되겠죠. 이 길이는 4가지 방향이 다 맞아야 되니까 혹시 나중에 좀 길이가 안 맞으면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조정한 다음에 실 길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고정핀을 껴주고, 이런 식으로 한 방향. 자, 이제 다른 쪽 방향도 자, 길을 맞춰주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할게요. 그래야지 균형감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자, 이쪽 방향과 이제 대각선 방향에 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 소리가 날 때까지, 자, 마찬가지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맞춰줍니다. 이 가운데 이 실이 잘 당겨져 있어야 돼요. 이 가운데 실이 버티는 주된 인장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기둥과 기둥 연결해주는 이 실이 팽팽한 상태에서 이 양쪽에 있는 실이 길이를 맞게 균형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길이 팽팽한 상태에서 길이를 재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다시 만들어주고요.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자, 이렇게 양쪽은 이거 자, 상판과 하판을 이렇게 평행하게 두고 길이가 동일한지
살펴보면 훨씬 더 균형을 맞추기가 편할 거예요. 물론 이따가도 평행 보면서 볼 텐데 여러분이 길이를 맞추기가 좀 처음엔 어렵거든요. 선생님도 지금 좀 미끄러져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맞출 때는 평행한지 보면서 확인하면서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길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짧게. 균형감이 맞아야지 위에가 평평하겠죠. 물체가 올려놨는데 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럼 하나 마지막 연결하고 이렇게 최종 평행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군데 봤는데 지금 보니까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보니까 이쪽이 지금 좀 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자, 이것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빼고 좀 더 짧게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면 여기를 좀 더 길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쪽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이쪽을 긴 것을 빼서 좀 더 조절해 주세요. 양쪽 보면서 당겨 주시고요. 이쪽을 좀 더 당겨 주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맞아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주 평이 맞으면 탁자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평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이게 완성이 됐으면 한 가지 지금 지저분해 보이는 게 있죠. 실을 잘라줘야겠죠. 그래서 길게 늘어진 실은 깔끔하게 잘라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도 자,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 마지막 남았어요. 이렇게 접합부가 풀릴 수도 있고 좀 풀려져서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목공풀을 여기다 접합부에다 발라줄게요. 네, 잘 나오네. 네. 자, 접합부하고 실이 들어간 부분 목공풀은 마르면서 투명하게 되니까 충분히 발라줘도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힘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꼼꼼하게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여기 끝에도 잘라주고, 자, 이렇게 무진력 탁자가 완성됐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잘 만들었나요? 여기에 이제 물건을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 이제 볼펜을 올려놓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드라이버도 올려놓을 수 있겠고요. 무엇이 더 들어갈까요? 목공풀도 올려놓고 여러분이 만든 재료들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잘 버티죠. 자, 쌤이 원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무게가 어떻게 힘을 받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기 있죠. 여기 줄을 딱 만져보면 굉장히 팽팽한 게 느껴질 거예요. 이 줄이 사실은 이 위에 있는 물건들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실제로 그래서 이 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텐세그리티의 인장력이 여기 있는 무중력 탁자의 중간 줄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 네 개 줄은 이 균형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서 탁자를 만들면 여러분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무중력 탁자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 봤나요? 그렇죠. 생각보다 튼튼하고요. 물체를 올렸을 때 잘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흔들림은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도 탄성도 있고 유연한 그런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얼마나 올려놔서 하중을 견디는지 실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얼마나 튼튼한지 여러분의 구조물을 실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구조를 활용한 다양한 예를 보면서 어떤 방향에서 이 텐세그리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는 것은 니들 타워라는 건데요. 이거는 구조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 기둥을 끊임없이 위로 올려서 세운 겁니다. 멀리서 보면 이것은 그냥 기둥이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케이블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둥이 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신기한 구조물처럼 보이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텐세그리티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물 사이사이에 케이블이 연결된 것이 보이죠? 이 케이블이 기둥을 연결해주는 그 인장력에 의해서 이 기둥의 압축력과 케이블의 인장력이 균형을 이뤄서 높은 구조물을 튼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호주 브리즈먼 쿠릴파 다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그 구조물을 보면 기둥들이 보이죠. 이 기둥들이 연결이 돼서 다리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이 다리라는 것은 하중을 잘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다리를 하중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다리를 텐세그리티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텐세그리티 구조를 만들므로써 아름다운 그런 이제 디자인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파빌리온이라는 임시 쉼터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대학에서 구조물로 만든 건데, 그 구조물에 이제 조명처럼 이제 그 불빛을 비추기도 하고요. 이 안에 사람이 이제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조명으로 이제 비쳤을 때 이제 밤에 조명으로 비치면 여기서 굉장히 이제 아늑한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물로 막재를 이용해서 이 구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텐트입니다. 도명 텐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텐트를 쳐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캠핑도 이제 많이 가는 친구도 있는데, 이때 이제 텐트의 구조를 보면 텐트의 그런 그 구조를 받쳐주는 대가 있죠. 그 지지대, 이 지지대에 이제 막재를 연결해서 굉장히 튼튼한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는 뭐 산악을 한다든지 산행을 한다든지 그런 때도 많이 사용하고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을 같이 활용한다면 막재와 이런 그 기둥만 있어도 우리가 아주 튼튼한 텐트로 만들 수 있어서 쉼터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텐트도 텐세그리티 원리를 활용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텐세그리티 탁자 의자인데요. 지금 보면 탁자가 투명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그 프레임만 보이고 프레임의 그 기둥이 다 이제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불가리아 디자이너 콘스탄틴 아치코브가 디자인한 가구입니다. 그래서 탁자 의자에 텐세그리티 구조를 응용해서 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에도 활용할 수 있는 텐세그리티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텐세그리티 원리를 알아보고 무중력 탁자와 그것을 만들어 봄으로써 여러분이 텐세그리티 원리에 대해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텐세그리티가 또 다양하게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텐세그리티를 또 어떤 방향에서 어떤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또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원리를 배웠더라도 그것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